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리가킴바이오 차트가 참 재밌네요. 어제와 똑같이 13만 7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십자 캔들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까지 리가킴바이오 분봉 차트에서 초반에 달렸지만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눌리면서 제자리를 찾는 이유가 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킴바이오가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오노제약이라는 회사와 플랫폼 및 항체 관련된 페이로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뭐 7천억 정도? 1조 원에 가깝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리가킴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이 계약의 어떤 성격에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 후보 물질과 플랫폼의 패키지 딜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분석해보는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리가켄바이오가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리가켄바이오는 뭘 하는 회사냐? 이제 항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약물도 만들고, 이 항체를 이제 배달을 하는 그 추체에다가 약물을 안정적으로 다는 매달아서 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해당 의약품 회사가 특정 유전자를 쫓아갈 수 있는 항체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항체를 피 속에다 혈액에다 주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항체가 고형 암, 그러니까 세포를 특정 세포를 찾아서 추적을 합니다. 자, 추적을 하는데 추적만 하면은 이게 약물까지 이제 효과가 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체는 말 그대로 세포를 추적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거고 세포에 안정적으로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약물을 갖다가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느냐? 이 약물이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생긴 거거든요.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자, 이 약물을 주입하기 전에 이 링커라고 하는 이 약물을 달고 가는 끈이 불안정해 버리면은 이게 혈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럼 약물이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불특정 장기에 붙어가지고 이 약효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ADC를 얘기할 때 혹은 일반 항암제를 얘기할 때 뭐가 제일 무섭냐? 이 부작용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항암제를 맞으면 특정 세포에만 공격을 해서 그 약효가 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몸속을 그냥 무작위로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약물이 어느 장기에 붙어가지고 어떤 또 약을 멀쩡한 세포에다가 투여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개발을 한 게 ADC인데 이 ADC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약물이 불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도달을 하더라도 어떤 세포에 공격을 할지를 잘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 이 링커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몸속을 타고 다니다가 링커가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면서 이게 또 ADC가 효과는 좋지만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다라고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가킨바이오가 하는 것보다 이 링커와 약물의 완벽한 접합을 해당 위치에 특정 위치에 이제 접합을 할 수 있는 컨주얼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낸 거고요. 자, 컨주얼 기술을 떠나서 이제 두 번째로 더 위대한 건 뭐냐? 이 의약품의 톡신 기능을 중요 부위에 딱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만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또 개발해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술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위에서 얘기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의 통칭을 갖다가 컨주얼이라고 지금 리가켄바이오에서는 명명을 한 거고요. 이 컨주얼 플랫폼도 지금 이전을 받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플러스 보다 이 페이로드, 그러니까 약물에 관련해서 특정 고형암에 반응하는 약물까지 몇몇 그 고형암 종류를 지정을 해가지고 오노제약에서 사가겠다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 계약의 규모가 1조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1조 원 규모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이게 어떤 약물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느냐, 그리고 오노 약품에서는 어떤 항체의 컨트롤 기술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만약에 오노 약품이
자, 우리는 유방암에 특화된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발견했어요. 이게 A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위암 세포에 특화된 항체가 있습니다. B, 뭐 간암 세포에 특화된 항체 C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컨주얼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1조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플러스 이 A라는 유방암 관련된 이제 약물까지 페이로드까지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컨주얼 기술과 플랫폼 기술과 해당 약물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얼마의 가치다? 지금 1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오노약품에서는 뭡니까? 지금 A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B라는 것도 있고 C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항암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항체를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 해당 항체에 컨주얼 기술을 갖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가 ADC 항암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B라는 게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암이다라고 하면은 이 위암의 플랫폼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결정됐을 때 또 계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노 약품하고만 지금 체결이 돼 있는 선 지급금은 1조 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항체의 이 컨트롤 기술 그리고 어떤 의약품이 쓰이는가에 따라서 이게 가면 갈수록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노 약품이라고 하면은 일본 내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 제약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오노 약품이 익숙하게 들리시는 아마 시청자분은 몇 분 안 계실 거란 말이죠. 자, 이런 ADC의 뛰어난 기술을 갖다가 어디가 노리겠습니까? 지금 화이자는 시젠을 그냥 인수해 버렸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노바이오의 어떤 플랫폼을 전체를 도입을 합니다. 그냥 15개 타깃을 기준으로 해서 너네 플랫폼을 다 우리가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독점 계약을 하는데 자,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머크도 다이치 산큐 거를 이제 작년이죠. 이제 인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ADC 3개 플랫폼 3개를 갖다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5조 원의 지금 3개의 ADC 항체 관련한 기술을 인수를 한 거고요. 자, 지금 다이치 산큐가 ADC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N02의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퇴자되는 기업 알테오젠의 SC 제형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작용을 갖다가 SC 제형 변경 없이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애초부터 리가켄 바이오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컨주올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컨주올을 만약에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 항체와 약물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때 링커가 약물을 놓쳐가지고 불특정 장기에 이 해당 약물이 공격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항암제, 그러니까 해당 고형암에 찰싹하고 달라붙기 전까지는 약효가 절대 발휘되지 않을 정도의 고급 기술을 지금 리가킨버이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SC 제형으로의 변경을 통하지 않고도 순수 ADC를 가지고도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리가켄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DC는 항암제의 미래다라고 지금 전 세계 빅파마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ADC 기술을 원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몇 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이치 산큐 같은 경우도 러브콜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그 세계 최고의 ADC라고 평가받는 의약품이 엔허투예요. 엔허투고 엔허투도 부작용이 있어서 SC 제형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머크는 ADC가 없으니까 이 다이치 산큐의 ADC 기술을 갖고 싶어가지고 세 개의 ADC 플랫폼을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조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노 약품 공업이 리가켄바이오와 단일 플랫폼 한 개와 그리고 단일 항체에 접목할 만한 약물 한 개를 계약한 게 1조 원이라는 게 시사하는 게 얼마만큼 지금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 체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어도 다이치 산큐는 뭐 ADC를 완성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자체를 갖다가 기술 이전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5조 원을 이제 받은 건데 리가켄바이오는 그보다 더 무섭죠. 왜냐하면 이 플랫폼을 갖다가 컨트롤 플랫폼을 갖다가
오노 약품하고 독점 계약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노 약품 공업에서 이제 개발할 만한 개발해놨거나 앞으로 개발할 항체 한 개당에 1조 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머크도 어떤 새로운 ADC를 개발할 때 리가킨 바이오의 컨트롤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ADC를 개발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지금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이 리가켄 바이오의 어떤 컨트롤 기술을 탐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ADC가 작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임상만 25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극도로 이제 적고 약효가 극대화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10%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0% 내외가 전 세계 시장을 전부 독식을 할 수 있는 해당 고용한 분야의 어떤 퍼스트 클래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기술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만한 차세대 어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리가킨 바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나한테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내가 연구 개발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이미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그냥 인수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술을 바로 적용해서 임상 단계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이제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리가켄 바이오를 품고 나서 처음으로 이 계획을 했던 게 뭐냐? 이 플랫폼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로 인해서 따라올 수 있는 계약은 수십조 원대가 될 거다라는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향후에 어떤 또 제약 바이오 업계와 엮일지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컨주얼 기술 플랫폼만 가지고 한 의약품에 한 개 항체에 적용되는 금액이 1조 원이라고 하면 이 수많은 파이프라인이 전체 다 신약 그 플랫폼 계약과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추가적인 가치를 우리가 노려봐야 될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리가킨 바이오가 오노 약품공업과 맺은 계약은요, LCB97이라는 특정 고형암 대상으로 하는 약물과 그리고 이 약물을 갖다가 항체와 접합시킬 수 있는 컨주얼 기술을 갖다가 수출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항체는 뭐보다 대상 항체가 보다 한 개란 얘기입니다. 한 개. 자, 그런데 오노약품공업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항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 향후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너희 플랫폼을 우리가 특정 항체에는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LCB97 플랫폼 가지고 어떤 고용함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뭐냐로 바뀌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수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조만간에 어떤 글로벌 빅파마와 또 기술 이전 관련된 계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플랫폼 한 개, 다시 한번 플랫폼 한 개, 약물 한 개를 기술 이전 해주는 조건이 1조 원이에요. 말 그대로 항체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 규모가 항체가 10개면은 10개 계약이 되는 거고 항체가 20개면 20개 계약이 되는 건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특정 세포를 공격할 만한 약물 파이프라인만 지금 뭐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상황이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 끝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임상이 다 종료가 돼서 말 그대로 부작용이 최소화됐다. 그리고 이제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상용화를 위한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LCB97은 임상 1상 단계에서 지금 상용화 계약, 그러니까 플랫폼 이전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자, 나머지 LCB84, 14, 71, 73, 02A, 41B, 67, 그다음에 85B, 20A, 42A 등등 지금 10개가 넘는 파이프라인이 총 대기 중에 있다고 봤을 때
어떤 항체에 이런 해당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이끌어낼지 여러분들 시한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차트가 더욱더 인상 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초가부터 쭉 치고 올라갔던 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기까지 하루 동안 굉장히 어지러운 차트였지만 이렇게 강세를 띠고 치고 나가고 있는 주가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분명한 어떤 세력들의 의도가 숨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조만간에 리가킨 바이오가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십자 캔들을 보인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거칠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숨어있는 정보들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한 번씩은 되짚어 보면서 투자 포인트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지. 그 관련해서 엮여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 무수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과 해당 파이프라인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조율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계약금 혹은 마일스톤, 로열티 같은 수령 금액이 나올지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자, 그와 관련한 어떤 긴밀한 내용들 제가 리가켄바이오 대응 전략 안에 마련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꼭 리가켄바이오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제가 전송해 드릴 거고요.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일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120-3321번, 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리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무료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전송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 항상 부탁을 드리는 건데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또 무슨 이상한 내용들을 이서방이 얘기해 줄까 그 궁금증 해소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어떤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업 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 대내적으로 뭐 전쟁 위협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 금투세도 있고 시끄러운데 자, 뭐가 어쨌든 간에 어떤 큰 틀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우려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주목을 받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심에는 현재 K바이오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기술 어떤 대표적인 그런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